은퇴 후 낭만? 현실은 악몽. 캠핑카 여행이 실패한 이유.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보통 60세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야 드디어 자유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잖아요. 나만의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가는 대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환상이 있죠. 특히 요즘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거나 때론 해외로 떠나는 로드트립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화려한 캠핑카를 타고 파란 바다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며 낭만을 만끽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잦은 고장과 유지 비용에 시달리고 오히려 여행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게 낫지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이 왜 낭만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접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1. 은퇴 후 캠핑카 로망이 만들어지는 이유. 보통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휴가는 짧고 업무는 빡빡하고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SNS나 TV에서 멋진 캠핑카 여행기를 접하면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 거야. 새벽에 눈 떠서 커피 한 잔 들고 조용한 호숫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환상을 품게 됩니다. 또 젊었을 때 바쁘게 지내느라 하지 못했던 느긋한 여행에 대한 동경도 큰 몫을 하죠. 사실 예능이나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캠핑카 라이프는 대부분 꿈 같은 장면 위주로 편집되어 있어요. 불편한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와, 저거 봐라. 너무 좋겠다.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직접 그 라이프를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들고 비용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까지 신경 쓸 게 산더미인 걸 알게 되죠. 2. 현실은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이유. 유지비와 관리비 문제. 캠핑카를 사려면 첫 번째로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특히 은퇴 후 목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급 모델을 구입하려면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게다가 한번 샀으니 그냥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수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승용차 한 대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는 집 자동차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 고장도 다양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에어컨, 히터, 가스, 전기, 물탱크, 화장실까지. 정말 어디 한 군데 고장 나면 돈이 훅훅 나가죠. 생각보다 편하지 않은 생활 환경. 캠핑카 내부를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도 집만큼 편한 공간은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좁고 잠자는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또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주차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어디서든 쉽게 차를 세우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내 주차장에서는 캠핑카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주차했다간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잠깐 쉰 건데 하다가 벌금을 낼 수도 있죠. 체력적 부담과 안전 문제. 장거리 운전이 주가되다 보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기운이 넘쳐서 대책 없이 떠날 수 있지만 은퇴 후라면 길에서 몸이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되고 자칫 병원 한번 잘못 가면 여행이 아니라 고통 투어가 될 수도 있죠. 3.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3개월 전국 일주가 고작 2주 만에 끝난 사연. 김영수 가명씨는 62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평생 모은 퇴직금 중 일부로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어요. 원래 계획은 아내와 둘이서 최소 3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서 힐링하는 거였죠. 그런데 떠난 지 2주 만에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차가 예상보다 자주 고장났어요.
오래된 중고 캠핑카라면서 가격을 싸게 주고 샀는데 가는 곳마다 에어컨에서 이상 소리가 나고 전력 계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숙박지마다 수리공을 불러야 했던 겁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지 했지만 고장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고 여행 일정이 번번이 꼬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둘째, 생각보다 부부가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동 코스와 정박차박 장소를 매일같이 알아보고 주차 문제나 주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해야 했으니까요. 사실상 운전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일이 또 다른 직장 업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았겠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살에 이 한 달 살이 꿈꿨다가 깨달은 한계. 박정혜 가명 씨는 59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자연 속에서 한 달 살이를 목표로 중고 캠핑카를 빌렸습니다. 구매까지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대여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딱 2주 채우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편의였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당연했던 온수 샤워나 깨끗한 화장실 사용이 힘들었고 매번 물과 전기를 확인하며 살아야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눅눅해진 옷과 이불을 말리기도 어려웠고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는 과정이 매번 불편해서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힐링이라기보다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처럼 은퇴 후 여유를 느끼려고 떠난 여행인데 오히려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병원 신세까지 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안타깝죠. 살에 삶 화려한 인테리어에 속았다가 후회한 부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고급 캠핑카를 신차로 뽑은 최정훈 가명 씨 부부입니다. 두 분 모두 은퇴를 했고 어차피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몇 천만 원을 들여 최신 모델을 샀어요. 내부가 고급스럽고 벽난로 느낌의 전기 히터부터 안마의자 같은 시트까지 다 갖췄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캠핑카가 아무리 좋아도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어서 바람이 강하거나 날씨가 추우면 여전히 춥고 캠핑카가 흔들려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캠핑장이든 어디든 주차해놓고 계속 문을 닫아두면 내부 환기가 안 돼서 금세 답답해졌다고 해요. 둘째, 유지비가 매달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하고 부품 한번 교체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고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도 따로 들어놔야 했죠. 하루 이틀 여행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굴리면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부부는 1년 만에 캠핑카를 중고로 팔고 지금은 콘도 회원권을 새로 들여서 주말에만 짧게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4. 그렇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캠핑카 라이프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은퇴 후의 여유와 낭만을 기대하고 캠핑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실제 유지 비용과 관리 노력을 꼼꼼히 계산하자. 차량 구입 비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리비, 보험, 세금, 각종 시설적 기물가스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체크해야 해요. 캠핑카 특화 정비소가 얼마나 있는가, 자잘한 고장을 내가 손수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체력에 맞는 여행 방식을 찾자. 장거리 운전이 힘들다면 무리해서 전국 일주나 해외 로드트립을 꿈꾸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짧게 즐기는 방식이 나을 수 있어요. 중고 캠핑카를 사기 전 렌트나 대여를 해서 시험 주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며칠만 살아봐도 감이 옵니다. 혼자 혹은 동행자와의 합의를 확실히 하자. 부부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 vs 배우자가 원하는 곳, 누가 운전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면 더욱더 안전 대책, 체력, 긴급 상황 대응 방안을 챙겨야 하고요. 여행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자. 캠핑카를 통한 자유로운 이동이 과연 내가 원하는 최고의 행복인가? 아니면 숙박비 걱정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다는 정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경험과
마음의 여유 아닐까요? 이 부분이 정말 캠핑카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에 돈, 건강,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합니다. 캠핑카는 분명 로망을 자극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외국처럼 집 앞마당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주말마다 가까운 자연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은퇴 후에 장기 캠핑카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낭만은 쉽게 사라지고 차와 싸우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캠핑카 여행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잘못 준비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하면 그저 고생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혹시 캠핑카, 로드트립을 은퇴 이후의 꿈으로 삼으셨다면 꼭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단기 대여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는 겁니다. 차 한 대에 모든 생활을 담고 움직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인생은 짧고 은퇴 후 시간은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고생보다는 자신에게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서 더 풍성한 노년을 즐기시길 바라요. 캠핑카가 정말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저도 막상 캠핑카 여행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추억도 많지만 이건 쉽지 않다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결국에는 여행 스타일을 좀 바꿨죠. 불편함도 감수할 만큼 이게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했고 제 경우는 가끔 단기간 빌려서 떠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낭만이라는 말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살핀 뒤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멋만 쫓다가 지갑과 건강, 그리고 마음고생까지 동시에 얻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은퇴 후에도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운 라이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